100년을 살다 보니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같은 나이인데도 어떤 사람은 눈빛이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벌써 삶을 포기한 것 같은 얼굴을 하고 있더군요. 그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었습니다. 자식이 잘났느냐도 아니었어요. 그건 바로 어제와 오늘이 다른 사람이냐 아니냐였습니다. 70살인데도 어제보다 조금이라도 나아진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60살인데 벌써 10년 전과 똑같은 사람도 있어요. 몸이 늙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마음까지 늙는 건 본인이 선택한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쪽에 서 있습니까? 저는 평생 수만 명의 사람을 봤습니다. 학생도 봤고, 동료도 봤고, 제자도 봤고, 나이 든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비극적인 사람이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병들어 죽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가난하게 산 사람도 아니었어요. 살아있는데 죽은 것처럼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할 일이 없어요. 그냥 텔레비전 틀고 이것저것 채널 돌리다가 점심 먹고 또 텔레비전 보고 저녁 먹고 잠들고 그게 하루입니다. 내일도 똑같고 모레도 똑같아요. 그렇게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5년이 갑니다. 그러다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뭐 하고 산 거지? 그때는 이미 늦었어요. 몸도 더 약해졌고 정신도 흐려졌고 다시 시작할 기력도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죽음을 기다리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저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퇴직하고 나서 급격히 늙는 사람들이요. 정년 전에는 멀쩡했어요. 그런데 은퇴하고 나니까 갑자기 1년 사이에 10년이 늙은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할 일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배울 일이 없어졌기 때문이에요. 회사 다닐 때는 어땠습니까? 새로운 업무도 배우고, 컴퓨터도 배우고, 사람도 만나고, 머리를 굴려야 할 일이 많았어요. 그게 스트레스였을 수도 있지만, 동시에 그게 여러분을 살아있게 만든 겁니다. 그런데 은퇴하고 나면 그게 뚝 끊깁니다. 아무도 여러분한테 뭘 가르쳐 주지 않아요. 아무도 여러분한테 새로운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쉬라고만 해요.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녹슬어 버립니다. 저는 100년을 살면서 한 가지 확신한 게 있습니다. 사람은 배움을 멈추는 순간 죽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육체적인 죽음 말고요. 정신적인 죽음 말입니다.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새로 배운 게 뭐가 있습니까? 작년의 나와 올해의 내가 뭐가 다릅니까? 만약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지금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건 엄포가 아닙니다. 제가 100년을 살아보니 그렇더라는 겁니다. 배움을 멈춘 사람은 눈빛이 흐려져요. 말하는 것도 줄어들고 관심사도 없어지고 그냥 하루하루 시간만 보내게 됩니다. 반대로 70이든 80이든 뭔가를 배우고 있는 사람은 달라요. 눈이 살아 있습니다. 말할 거리가 있어요. 누가 봐도 저 사람 아직 살아있구나 싶은 기운이 느껴집니다. 그럼 대체 뭘 배워야 합니까? 여러분, 여기서 착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말하는 배움은 대학 가서 공부하라는 게 아닙니다. 영어 학원 가서 토익 공부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거창한 게 아닙니다. 배움이란 건 아주 작은 겁니다. 어제 몰랐던 걸 오늘 알게 되는 거예요. 어제 못했던 걸 오늘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스마트폰 쓰는 것도 배움입니다. 작년에는 전화 받는 것밖에 몰랐는데 올해는 사진 찍고 문자 보내는 걸 배웠다면 그게 배움이에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 작은 배움이 여러분의 뇌를 깨워놓습니다. 요리하는 것도 배움입니다. 평생 라면만 끓여 먹었는데 유튜브 보고 김치찌개 하는 법을 배웠다면 그게 배움이에요. 그 과정에서 여러분은 새로운 재료도 알게 되고 불 조절도 배우고 맛을 보는 감각도 깨웁니다. 악기를 배우는 것도 좋습니다. 우쿨렐레든 하모니카든 뭐든 상관없어요. 처음엔 소리도 안 나고 답답하지만 한 달, 두 달 하다 보면 간단한 멜로디 하나쯤은 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기분이 어떻겠어요? 뿌듯하죠. 그 뿌듯함이 여러분을 살게 만듭니다. 책을 읽는 것도 배움입니다. 꼭 어려운 책일 필요 없어요. 소설이든 수필이든 뭐든 좋습니다. 남의 인생을 들여다보고 새로운 생각을 접하고 아, 그럴 수도 있구나 하고 깨닫는 게 다 배움이에요. 정원 가꾸는 것도 배움입니다. 꽃 이름 외우고 물 주는 시기 배우고 가지치기 방법 알아가는 게 다 배움이에요. 그 과정에서 여러분은 자연의 섭리도 깨닫고 생명의 신비도 느끼게 됩니다. 여행 가는 것도 배움입니다. 멀리 갈 필요 없어요. 버스 타고 옆 동네 가는 것도 여행이에요. 낯선 길을 걷고 처음 보는 가게에 들어가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게 다 배움입니다. 심지어 텔레비전 보는 것도 배움이 될 수 있어요. 그냥 멍하니 보는 게 아니라 거기서 뭔가를 배우겠다는 마음으로 보는 겁니다. 요리 프로 보면서 저 양념 비율 메모해둬야지. 역사 다큐 보면서 아, 그 시대가 그랬구나 하고 생각하면 그게 배움이에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배움에는 형식이 없습니다. 거창할 필요도 없어요. 중요한 건 배우겠다는 마음가짐입니다.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조금이라도 나아지겠다는 의지, 그게 여러분을 살게 만드는 겁니다. 저는 90살 넘어서도 새로운 걸 배웠습니다. 컴퓨터 자판 치는 법도 배웠고 이메일 쓰는 법도 배웠어요. 처음엔 답답했습니다. 손가락이 잘 안 움직이고 한글 자음 모음 찾는 것도 한참 걸렸어요. 그런데 하다 보니 됩디다. 한 달, 두 달 지나니까 손가락이 자판을 기억하더라고요. 그때의 기쁨이 얼마나 컸는지 모릅니다. 아, 나도 아직 뭔가를 배울 수 있구나. 그 경험이 저한테 큰 의미였어요. 나이가 많다는 게 변명이 될 수 없다는 걸 스스로 증명한 거니까요.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60이든 70이든 80이든 배우는데 나이는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마음입니다. 나는 아직 배울 게 있다는 그 마음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나이에 뭘 배워서 어디다 쓰겠어요? 이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배움은 쓸모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배움은 살기 위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운동을 왜 합니까? 올림픽 나가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건강하려고, 몸을 움직이려고 하는 거죠. 배움도 똑같습니다. 배움은 머리를 움직이는 운동이에요. 뇌를 깨우는 운동입니다. 새로운 걸 배우면 뇌에 새로운 길이 생겨요. 그 길이 생기면서 여러분의 정신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배움은 여러분한테 이야기를 만들어줍니다. 사람이 외로운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할 말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식들이 집에 와도 할 말이 없어요. 친구 만나도 하는 말이 뻔해요. 건강 이야기, 병원 이야기, 누가 죽었다더라 하는 이야기.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뭔가를 배우는 사람은 달라요. 할 말이 생겨요. 요즘 내가 우쿨렐레 배우는데 말이야. 어제 책 읽다가 이런 구절을 봤는데. 말이야. 유튜브에서 이런 요리법을 배웠는데 해봤더니 말이야.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사람들이 귀를 기울입니다. 살아있는 이야기니까요. 그러면 대화가 됩니다. 대화가 되면 관계가 살아나요. 관계가 살아나면 외롭지 않습니다. 배움은 이렇게 여러분의 삶 전체를 바꿔놓습니다. 저는 요양원에도 여러 번 가봤습니다. 거기서도 두 종류의 노인을 봤어요. 한쪽은 그냥 앉아서 멍하니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에요. 하루 종일 똑같은 자리에 앉아서 텔레비전 화면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누가 말을 걸어도 대답이 없어요.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냥 죽을 날만 기다리는 거예요. 다른 한쪽은 달랐습니다. 80이 넘었는데도 뭔가를 하고 있어요. 색칠 공부를 하거나 종이 접기를 하거나 요양보호사한테 스마트폰 사용법을 물어보거나 뭐라도 배우려고 하는 겁니다. 두 부류의 얼굴을 보십시오. 완전히 다릅니다. 한쪽은 이미 죽은 것 같은 얼굴이고 다른 한쪽은 아직 살아있는 얼굴이에요. 나이는 똑같은데 삶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 차이가 어디서 오는지 아십니까? 바로 배움입니다. 뭔가를 배우고 있느냐, 아니냐의 차이예요. 여러분, 사람은 죽을 때까지 배워야 합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에요. 의무도 아니고요. 이건 생존입니다. 배우지 않으면 죽는 겁니다. 몸은 살아있어도 정신이 죽어버려요. 그러니 오늘부터라도 뭔가 하나 배우십시오. 아주 작은 거라도 좋습니다. 핸드폰으로 사진 찍는 법이라도 좋아요. 꽃 이름 하나 외우는 것도 좋습니다. 시 한 편 외우는 것도 좋아요. 중요한 건 시작하는 겁니다. 나는 아직 배울 수 있다는 걸 스스로한테 증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배우면서 서툰 걸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많은 분들이 새로운 걸 배우려다가 포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못하는 게 창피해서예요. 이 나이에 이것도 못하냐는 소리 들을까봐 겁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뭐래요? 배우는 사람을 비웃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더 문제입니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나이 들어서도 배우는 사람을 존경해요.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니까요. 저도 컴퓨터 배울 때 제자들한테 물어봤습니다. 90이 넘은 노인이 20살 넘게 어린 제자한테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하고 물어본 거예요. 창피했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기뻤어요. 나이가 들어도 배우려는 자세를 잃지 않았다는 게 스스로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좋아했어요. 교수님이 저한테 물어보시다니 하면서 열심히 가르쳐줬습니다. 그 과정이 오히려 우리 관계를 더 좋게 만들었어요. 배움 앞에서는 선생도 제자도 없습니다. 나이도 상관없어요. 모르면 배우면 되는 겁니다. 그게 인간의 특권이에요. 여러분, 뇌과학자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사람의 뇌는 죽을 때까지 배울 수 있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면 뇌세포가 죽는다고 하지만 새로운 연결고리는 계속 만들어질 수 있대요. 그러니까 나는 너무 늙어서 이제 배울 수 없어라는 건 거짓말입니다. 핑계예요. 안 하는 거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겁니다. 이 차이를 아셔야 해요. 여러분이 지금 당장 뭔가를 배우지 못하는 이유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마음이 없어서입니다. 내가 이걸 해서 뭐 하나 하는 그 마음. 어차피 나는 곧 죽을 텐데 하는 그 마음. 그게 여러분을 막고 있는 겁니다. 그 마음을 버리십시오. 어차피 죽을 거니까 배우는 게 아니에요. 아직 살아 있으니까 배우는 겁니다. 내일도 살 거고, 모레도 살 거고, 내년도 살 거니까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배움은 누적됩니다. 오늘 배운 게 내일 쌓이고, 내일 배운 게 모레 쌓여요. 1년 후면 엄청난 양이 됩니다. 처음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계속하면 눈덩이처럼 불어나요. 제가 아는 할머니 한 분은 70살에 한글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글을 못 읽고 살았어요. 그런데 손주가 편지를 써줬는데 그걸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속상했답니다. 그래서 70에 한글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복지관 가서 고노덜부터 배웠습니다. 처음엔 정말 어려웠대요. 자꾸 잊어버리고 헷갈리고.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1년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신문을 읽을 수 있게 됐답니다. 처음으로 혼자 힘으로 신문을 읽었을 때 그 기쁨이 어땠을까요? 그분은 그 후로 매일 신문을 읽으셨대요. 그리고 손주한테 답장도 쓰셨답니다. 그분은 70살에 새로운 인생을 산 겁니다. 글을 아는 인생과 모르는 인생은 완전히 다르니까요. 그 작은 배움이 삶 전체를 바꿔놓은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 나이에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아니, 오늘이 가장 빠른 날이에요. 1년 후에 여러분은 오늘 시작한 것을 고맙게 여길 겁니다. 하지만 오늘도 시작하지 않으면 1년 후에도 똑같은 여러분일 거예요. 아니, 더 늙고 더 무기력한 여러분일 겁니다. 그러니 오늘 하나만 정하십시오. 뭐라도 좋습니다. 내가 앞으로 배워볼 것 하나만 정하는 거예요. 거창할 필요 없어요.
정말 작은 것도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고 자식한테 보내는 법 배우기, 꽃 이름 10개 외우기, 요리 하나 제대로 배우기, 시 한 편 외우기, 뭐든 좋습니다. 하나만 정하고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유튜브를 봐도 좋고, 도서관에 가도 좋고, 복지관 프로그램에 등록해도 좋습니다. 방법은 얼마든지 있어요. 중요한 건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루에 10분이라도 그것에 투자하는 거예요. 10분이면 됩니다. 하루에 10분씩 1년 하면 60시간이에요. 60시간이면 웬만한 건 다 배울 수 있습니다. 그렇게 1년을 보내십시오. 그러면 내년 이맘때 여러분은 달라져 있을 겁니다. 분명히 달라져 있어요. 그때 가서 뒤돌아보십시오. 아, 내가 1년 전에는 이것도 몰랐는데 지금은 할 수 있네. 이 느낌이 어떤 건지 아십니까? 엄청난 성취감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느끼는 성취감은 젊었을 때와는 또 달라요. 더 깊고, 더 진하고, 더 소중합니다. 그 성취감이 여러분을 살게 만듭니다. 나는 아직 할 수 있구나. 나는 아직 쓸모 있는 사람이구나. 나는 아직 살 이유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배움의 힘입니다. 배움은 단순히 지식을 얻는 게 아니에요. 배움은 삶의 이유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저는 100년을 살면서 이걸 확신했습니다. 배움을 멈추지 않는 사람은 늙지 않습니다. 나이는 먹지만 늙지 않아요. 정신은 계속 젊게 유지됩니다. 반대로 배움을 멈춘 사람은 빠르게 늙어요. 50이든 60이든 배움을 멈추면 거기서부터 노화가 시작됩니다. 육체만 늙는 게 아니라 정신이 늙어버려요. 여러분은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100년을 살아보니 이제 확실히 보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것들도 중요하지만 그것들만으로는 행복할 수 없어요. 정말 중요한 건 성장입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계속 성장하는 것, 어제보다 오늘이 나아지는 것, 이게 진짜 삶이에요. 그리고 성장의 가장 기본은 배움입니다. 배우는 사람만이 성장할 수 있어요. 배우지 않으면 정체되고, 정체되면 퇴보하고, 퇴보하면 죽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한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배우고 있습니까? 어제와 오늘이 다릅니까? 작년의 나와 올해의 내가 다릅니까? 만약 아니라면 오늘부터라도 시작하십시오. 뭐라도 하나 배우기 시작하십시오. 그게 여러분을 살릴 겁니다. 나이는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늦었다는 것도 핑계예요. 오늘이 가장 빠른 날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젊은 순간이에요. 그러니 망설이지 마십시오. 오늘 당장 하나만 정하고 시작하십시오. 100년을 산 제가 보증합니다. 배우는 사람은 늙지 않습니다. 몸은 늙어도 마음은 늙지 않아요. 그리고 마음이 젊으면 삶은 계속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이 계속 배우고 계속 성장하면 인생은 계속됩니다. 70이든 80이든 90이든 끝이 아니에요. 저는 100살이 넘었지만 아직도 배웁니다. 어제 몰랐던 걸 오늘 알게 되면 기쁩니다. 그 기쁨이 저를 살게 만들어요. 여러분도 그 기쁨을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배우는 기쁨, 성장하는 기쁨, 어제보다 나아지는 기쁨. 그 기쁨이야말로 노년을 견디게 하는 힘입니다.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습니다. 배우고 있으니까요. 할 일이 있으니까요. 내일이 기대되니까요.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나아질 거야. 이 생각이 여러분을 살게 만듭니다. 여러분, 배움을 멈추지 마십시오. 죽는 날까지 배우십시오. 그게 인간답게 사는 겁니다. 그게 존엄하게 늙는 방법이에요.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새로운 배움이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년 후, 2년 후, 여러분이 얼마나 달라져 있을지 기대해 봅니다. 100년을 산 사람이 드리는 마지막 당부입니다. 배우십시오.
계속 배우십시오. 그게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구독은 무료이고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